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요즘 비어있는 상가들이 진짜 많다고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번화한 곳이었고 또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가던 곳인데 그런 것들 보면 경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은 더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도민에서 민생 회복을 하겠다면서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밀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힘들어요. 들어는 봤는데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경제가 살려져가지고 장사 잘 되면 저희들이 좋죠. 근데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막연하죠.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불황의 파고 속에서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요, 저축은행 가운데 지역 저축은행들의 부실화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8.1%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과 주요 고객이 소득, 신용도가 낮은 서민, 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다는 분석이죠. 이런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민생 살리기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를 덜어줘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합니다. 소득은 제자리고 경기 침체, 물가는 비상인 상황. 서민들에게 지금은 봄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 같습니다. 부디 도의 대책이 실질적으로 다가와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월 2일 목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전북 자치도를 포함해 전국 상급 종합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하면서 암 환자, 위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 어제 노동절을 맞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는 기사.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마감된 가운데 이 신청이 잇따르고 아직 서명부 심사 절차가 남아 전북 첫 주민 소환 투표의 시행 여부가 관심이라는 내용. 지난해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1,000억 원 넘게 늘었고 신규 채용 규모는 1년 새 200명 이상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기사. 김제시청 본청 건물이 어제 낮 12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기사. 뉴질랜드 유명 영화 스튜디오 대표의 전주국제영화제 방문에 맞춰 전주시가 촬영소 유치전을 벌일 계획이라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김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구장 658개 크기에 해당하는 47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 분석해보는 페트롤 전북 JJ 전북 언론 돋보기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주환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북의 소리 박주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서거석 교육감과 이기재 교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폭행 의혹을 두고 위증 문제까지 나왔고요. 최근에 증인들의 증언까지 법정 공방 계속되고 있는 모습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내용,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위증 교사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네, 지금 2년 동안 진실 공방으로 법정까지 비화된 지금 사건이 되겠는데요. 예. 6.1 지방선거, 그러니까 2년 전 2022년 6.1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이기재 교수가 과연 전북대 교수인데 어떤 서거석 교육감과 어떤 관계일까? 또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사건화된, 지금 확대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참 우리 학생들이 들어서는 안 될 참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동료 교수를 폭행했냐 안 했냐, 이
진위 공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 다툼을 지금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서거석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이기재 교수가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지금 위증이냐 아니냐 또 이중 교사를 했냐 아니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별건으로 이기재 교수가 구속 기소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서거석 교육감의 재판 건이 한 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기재 교수가 거짓 증언을 위증을 했냐 안 했냐 또 이중 교사를 누가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별건을 가지고 이중 교사 이중 혐의로 이기재 교수가 별건에 지금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예. 그런 두 지금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서 과연 대가성이 있는가? 그 대가성은 또 어떤 대가성인가? 지금 두 개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불거진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지금 천호성 후보가 그 당시에 제기했던 서거석 당시 후보가 이기재 동료 교수를 폭행했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서거석 그 당시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 폭행 의혹 당사자 핵심 당사자인 이기재 교수는 그 당시에 지금 처음에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다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가 또 재판 과정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행 당하지 않았다라고 번복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면서 이 과정에서 위증을 했니 위증 교사가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을 벌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기재 교수 재판이 오히려 서거석 교수 재판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엊그제 30일 날 이기재 교수와 관련된 그 측근들이 두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기재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혐의를 일정 부분 지금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서 이번 달에 있을 두 사람의 재판 결과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연관성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의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날 KBS 공개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제가 맡고 있어서 그 상황을 이제 누구보다 천호성 후보와 서거석 후보 간의 오고 가는 질문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질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게 단순한 사안인데 단순한 사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는지 손주호 차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일 날 이제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인지 있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뭐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증언들 발언들이 이제 증인 출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측근들이 일단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혔고 인정하는 발언도 등장해서 파문이 예상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언론들 내용들을 보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기도 했고요.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전북대학교 이기재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라고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계획범죄 정황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이제 보도들을 내보내기도 했고요. KBS 전주 종국 같은 경우도 위증 배경에 관심이 간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이 배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좀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기재 교수의 재판이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게 서거석 전북교육감과의 이제 서교석 재판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제 교수의 재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증 대가로 돈과 사업권 등이 오간 것이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 서교석 전북교육감과의 연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서울고수 교육감의 변호사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위증교사에 대한 증인을 불러서 증언까지 들어보는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압수수색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았던 2024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전주농협을 압수수색했죠. 바로 1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당대출과 관련된 법무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일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전주농협인데 이 상당히 뭐 전북일보, 전민일보 비판 의혹 보도에 대한 비난 현수막도 내걸었고 몇 차례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손주호 처장님. 네,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곳이죠. 예. 예,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설명하신 것처럼 25일 날에 경찰이 배임 혐의 등으로 전주 농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몇몇 농업법인의 거액의 대출을 해준 점이 수상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농업법인에 대한 4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이고요. 100억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 내부 감사 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드러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당 대출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임직원들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2023년 8월에서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전북일보와 전민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8월 초부터 전주농협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과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 당시에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철저한 수사 요구까지 나오면서 후속 보도가 굉장히 두 신문사를 중심으로 많이 이어졌었고요. 전북의 소리도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일보와 전민일보의 이런 문제 제기 보도에 대해서 전주농협이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었고요. 이 보도에 관련해가지고 매입 의혹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이제 보도를 비난하는 이제 현수막을 내걸면서 굉장히 관련한 전북의 소리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비난 현수막보다는 오히려 진정성 있는 해명이 앞서야 한다라는 지적을 이제 내걸기도 했었고요. 예. 시민사회 단체에 이제 지적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내부 문제점을 당시에도 비판하고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목소리에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예. 관련한 이런 의혹 제기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내부 이제 조사들이 좀 더 이제 속도가 있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출 관련 임직원도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전주농협 글쎄요, 박지원 대표님이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이 지금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입장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농민 그러니까 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어떤 신용사업, 경제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KBS 보도국의 오정현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 투기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 그래서 전미동의 땅의 그렇습니다. 지번을 다 조사해서 같은 지번으로 나온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전주농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전주농협의 앞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사 문제와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내부 비리 의혹에 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죠. 노동조합에서 또 수사를 적극 촉구하는 그런 또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와 관련된 보도를 일간지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두 일간지를 마치 폐간시킬 것처럼 크게 또 현수막을 내걸어서 또 주목을 받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전주농협이 유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참 구설을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부동산 비리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런 내부 지적 또 외부에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임직원들과 관련된 지금 부당대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데 대해서 그렇죠. 내부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데 이번에 사법당국에서 제대로 가려서 그동안에 여러 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임직원들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상당히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농지를 불법 부당대출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 또 따지고 보니까 해당 농지가 농업용지가 전용이 또 아닌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되게 나온 그런 결과에서 앞으로 사법당국의 결과가 예의주시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곳만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전북대학교 한 교수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있었죠. 입학 대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 금품 수수 의혹인데 이것도 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사건이 될 수가 예. 있겠는데요.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전북대 공과대학 한 교수 연구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해서 학교가 벌컥 뒤집혔는데요. 뇌물수수 혐의라고 하는 거, 특히 제자의 대학원 진학을 빈물로 해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혐의가 제보가 되면서 이날 전격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교수 연구실하고 산학협력단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날 그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증거물을 압수를 했는데 과연 그 제자를 대학원에, 이게 취직도 아니에요,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상당히 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전북대학교에서 가끔 이러한 일들이 좀 나타나서 발생이 되곤 했는데 또 최근에는 그 교수 채용 비리 문제로 내부에서 또 고발 그렇죠. 고소가 또 이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전북대가 요즘에 또 구설을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주국제영화제 어제 개막했습니다. 벌써 25회를 맞이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알리면서 시작한 전주국제영화제가 2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만 기대도 큽니다만 한편에서는 자기들만의 잔치란 비판성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준호 집행위원장의 선임을 두고도 초창기부터 또 올해까지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전주국제영화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주호 처장님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전북일보는 이제 사설에서 일일 사설에서 이제 문제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국제영화제는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우리 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실험 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의 독자적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역대 출품작도 최고로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요. 예. 비판도 없지 않다. 전주를 잃어버렸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준호 집행위원장 선임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지역 언론계, 특히 영화계 쪽 영화계 쪽에서 이제 불편한 이제 이러한 내색들을 이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좀 예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국가 예산의 이제 수입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서 많은 피해를 이제 입었던 곳들 중에 하나가 영화계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도 관련해서 예산이 50% 정도가 삭감이 되면서 애초에 지원 금액이 8억 정도가 됐었는데 4억 원으로 이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그렇군요. 얘기가 되면서 영화계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6억 8,630만 원이 이제 배정되면서 뭐 이제 지역 언론계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총 10개 영화제 가운데 뭐 전주 영화제가 가장 많이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애초에 받던 예산보다 한 2억 에서 1억 5천 정도 이제 줄어든 이런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전주영화제 정준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SNS에서 올리게 되면서 독립 영화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비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전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박경배 의원이 지난 29일 날에 이제 그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주시민 조직이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중립 의무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초부터 임명 당시부터 이제 예상했던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오마이뉴스를 저희가 또 살펴보면 관련한 보도들이 2건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준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제목이 달린 것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주국제영화제 전체적인 어떤 정체성 또 축제에 대한 평가, 영화제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박주현 대표님. 네, 앞서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지금 이제 2000년에 시작됐으니까 25회 지금 맡고 있죠. 예. 25회 전주국제영화제 초기에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였는데 하나가 독립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 영화계의 그 관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년으로서 이제 발돋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성장기에 접어든 이런 시기라고 하는데 이를 전북일보 사설에서 사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성숙함 보여라라고 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앞서도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설의 그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영화제라고 하는 그 접점을 뭐 찾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이너서클을 상당히 많이 사설에서 강조를 했던데 그들만의 잔치다라고 하는 것. 특히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집행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독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사회 내부에서 뭐 사실 1, 2년 전에 상당히 파열음이 있었고 일부는 또 자진 사퇴하는 뭐 이런 그 맞습니다. 말썽도 있었고 예. 해서 파열음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일보 사설에 의하면은 해마다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전주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를 제기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에 대한 지역 경제의 뭐 내부 고발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고 또 전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주국제영화제 하면은 전주라는 이런 큰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전주가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고 퇴색됐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뭐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을 전주국제영화제 사실 가장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전주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새겨 듣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호평도 많이 받습니다만 이런 정체성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다면요. 전북 독립영화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하메이커 간다의 현장 취재도 다녀온 바 있는데 이곳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전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심지어 군밤 팔아서 운영비 마련, 뭐 이 예산 삭감 속의 영화단체 실험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네, 저도 이제 최전북 신문에서 아마 4월 5일 이 기사가 나가서 저도 눈여겨 봤는데 뭐 최근에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이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제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예. 군밤하고 어묵을 판매하는 사건 사진 이 사진을 올리면서 겨울철이라면 몰라도 이러한 군밤과 어묵이 등장하면서 제24회 전북 독립영화제 운영비로 활용된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가 사실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 판매 수익금이 참 독립영화제 운영비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더군다나 많은 참 안타까운 뭐 시선이 많이 갔는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뭐 해마다 상당히 수십억 원의 예산이 그렇죠. 지원되면서 예. 굵직한 국내 영화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군소에 지금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독립영화제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전북 독립영화제도 지금 그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어묵과 군밤을 팔아서 독립영화제부터 지키려는 악전 고투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군밤을 팔아서 어묵을 팔아서 독립영화제를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의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영화제 관계자들이 이러한 그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는데 이게 예. 이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그 영화제 전반에 대한 그 그렇죠. 예산 삭감으로 해서 독립 영화제들이 상당히 위기 지금 타격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독립 영화제 전북 독립 영화제뿐만 아니라 그 시군 단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독립 영화제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영화가 독립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지 안타깝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연이어 우리 전북 특자도의 민생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웅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장수 산소에 이제 그나마 하나 있던 병원이 없어져서 이제 오수까지 가시는 어르신들의 인터뷰 전해드렸는데, 자, 이래서일까요? 김관영 도지사 3대 민생 해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심층적으로 이제 짚어보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중요하게 이 부분 굉장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물가 또 고금리 장기화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도민들도 애로 상황이 상당히 많은 가중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민생일보 행복만보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민생 대책을 내놔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23일 도청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 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내놨는데요. 위기 극복 민생일보, 고충 해소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이 세 개 분야에 65개 사업에 도비 256억 등 총 774억 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된다라고 하는 점, 이 추가 투입이 상당히 이제 강조된 이런 민생 일보가 되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일보하고 만보가 왜 나왔는가 이렇게 해봤더니 민생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겠다, 한 보 다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일보를 썼고, 또 행복 만보라고 그랬어요. 대신 행복은 그만큼 더 멀리 껑충 넓게 간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과연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우리 전북 도정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데 굳이 추가 투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뭐 따가운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지금 총선이 끝나고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은 서민들의 지금 고물가 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내놨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데 뭐 이게 이제 과연 성숙된 어떤 전북 도정의 어떤 성과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관심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일 하멘크 간다 현장 취재 목소리를 전해드릴 텐데요. 이미 다녀왔습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을 통해서도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아울러서 또 공인중개사협회 중앙위원인 노동식 위원과도 이 에코시티를 돌아보면서 야, 이렇게 많은 공실률, 대부분의 1층에마저도 이 임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던 이 상황.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 자영업자들과 더불어서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 우리 전북의 현실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주호 처장님, 사각지대 없는지 재정 투입 제대로 효과 분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라고 해서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큰데요. 전북이 직격탄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요. 서울 중순에 KBS에서 나온 거 보면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서 전라북도의 가계대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1%를 넘어선 유일한 자치단체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제조업 생산도 줄었고 모든 항목에서 생산 지수가 떨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진 전북의 경제 지표들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외식업체 5곳 중 전북의 외식업체 5곳 중 한 곳은 폐업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책 나온 예산 도비 투입되는 것 중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한 반절 정도가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생까지 정말 예산이 골고루 투입되는지를 좀 지역 언론 보도에서 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3대 민생 해소 방안에 대한 이 이슈는 저희가 또 다른 날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주호 사무처장, 전북의 소리의 박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하멘크 간다 현정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